예, 지금부터는 대선 주자 인터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 또 지난주에는 유승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고 이제 안 지사 이외에 다른 두 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남아 계신데 오늘 아무튼 세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안 지사가 주장한 바 있는 대연정 문제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나, 첫 질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의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 첫 질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오늘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논란은 뭐 하루 종일 지속이 됐습니다. 네. 첫 질문은 뭐 이미 던진 셈이 됐는데.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당 정치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누구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액면 그대로 긍정적으로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들어가기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치 일반에 대한 또 대화에 대한 저의 원칙적인 태도를 먼저 말씀을 그러면 올렸던 자리였습니다. 예. 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이 여전히 선의였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본인들께서 그것이 선의였다고 주장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현재 국정농단의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예.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을 대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선의로 그 액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논쟁을 하고 또 대화를 하는 첫 걸음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예.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르나 뭐 K스포츠 재단이나 선의였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그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생각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미 그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 그분이 지금 동원했던 모든 수단은 불법 아닙니까? 예. 아직 뭐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현재 수사의 과정으로 봤을 때 예. 그것은 부당한 정치적인 국가 이 압력이거나 예. 부당한 거래라고 이미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과정 전체를 지금 선한 의지였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법원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이든 그 전에 검찰이든 이쪽에서는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선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법적 절차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뇌물이 되는 것이냐,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 그분의 주장은 스스로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제 부산에서의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면 네.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전에는. 근데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그 결과는 대부분 어떤 의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공적인 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중흥을 하겠다고 하면 그 공적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재벌을 불러다가 손목 비트는 것이 공적재단을 만드는 수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공적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특정 재벌들을 불러서 찬조금과 기부금들과 모금품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대가를 거래하는 방식의 재단과 재단 모금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조롱이냐 아니냐 해서 뭐 조롱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했더니 청중들이 웃으셨습니다. 예, 선이라고 일단 받아들입시다.
이러면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이라서 오늘 해명은 그것이 조롱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그 단계에서 그냥 조롱으로 끝났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논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네. 20세기 지성사는 해부하고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지니는 것, 남을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성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20세기 지성사가 해부와 분석과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지성과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 일반적으로 학문을 하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예. 통섭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학문의 취합과 통섭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사물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부하는 방식이 20세기까지의 우리가 바라보는 지성과 철학이었다면 예. 지금은 그것을 분해할 수 없는 그 요소를 모두 통섭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때 그 예. 온전한 객관적 진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정한 학문과 학문에 대한 태도의 변화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글쎄요. 통섭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만 보자면 그냥 제가 하신 말씀만 가지고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든 비평이든 하는 것은 검증의 기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그 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상대의 주장을 우리가 아니, 지금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그런 가는데요. 관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예를 예. 드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각 재단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해부하고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물론 최종 결정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 중이고 또 탄핵 심판 중이니까요. 근데 따라서 이것을 그 지성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지성은 그런 방식을 썼으나 예. 21세기의 지성일 수 있겠는가? 21세기의 우리의 지성사의 변화는 예. 좀 더 통합적 관점을 띠는 것이 옳다. 근데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예. 올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쁜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예. 홍수주전 그리고 생태 수환경의 어떤 개선 자 이런 취지로 4대강 사업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4대강 사업을 하시나 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때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단체라든가 또 많은 저의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예.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자원 생태를 보호하는 거 수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친수와 그 홍수로부터의 안전한 물 관리 방법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해부하고 말씀하신 데 그대로 받아서 하자면 해부하고 분석해서 이거는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조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안 지사께서도 4대강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뒤에 20세기의 지성사와 우리가 예. 지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어떤 주장과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20세기의 지성사를 이해했다면 의심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20세기의 지성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예. 제 관점은. 예. 그러나 21세기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통섭이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우리는 다른 관점의 진리의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섭이라면 모든 것을 그냥 아울러서 조화롭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꼭 한쪽 면만을 보고 하는 것이냐 즉 통섭의 개념과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통섭으로 가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질적인 통섭의 본래적인 의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철학가나 이 교수, 철학가나 예. 교수로서 발언을 한 것이 예. 아니라요. 정치인이 왜 20세기까지의 지성사를 예. 의심하는 능력이라고 규정을 했으며 21세기의 지성은 좀 더 통섭의 관점을 떼야 된다라고 저는 왜 정치인으로서 주장했을까요? 예. 그 주장의 이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그것을 그 대목에 착안한다면 제 이해가 이해 안 될 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여태까지 안 지사께서 나름대로 지켜오신 어떤 노선의 일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접근해서 과연 정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예. 많은 주장과 어깃장과 주장들 틈 속에서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예. 그 많은 어깃장과 비난으로만 제가 받아버리면 예. 대화가 안 되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예. 저분이 왜 화를 나서 나한테 저렇게 어깃장을 놓을까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말 자체를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라야만 저는 대화가 된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지라도 그 주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을 의심할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것에서 특별히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사건을 선한 의지였으니까 그럼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로 주장하자는 거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이 시작을 선한 의지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죠?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상당 부분이 논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 잠깐만요. 선한 의지냐 예. 나쁜 의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조사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뭐 4대강이든 아니면 재단이든 처음에 그것이 선한 의지였다라는 것을 일단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 지사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저와 다른 견해이든 타인의 주장을 예.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저의 정치하는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네. 뭐 안 지사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통과하실지 우선 경선이겠습니다만 안 지사가 나중에 혹시 뭐 대선에서 성공하신다면 정권을 운영할 텐데 안희정 정권을 보는 다른 시각도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를 긍정적으로 봐달라. 저를 의심하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실 수 있겠죠. 아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정치인은 자기의 생각을 퍼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지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정치인의 어떤 행위가 일단은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우리가 경우는 선한 언론인입니다. 의지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예.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모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예.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에 나가신 분이고 네. 국정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당선이 되신다면 국민으로서는 그분이 각종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건 저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 못하는 분들도 대변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입장은 늘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에 따라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꼭 언론의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다른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단지 난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그 사람이 뭔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자. 예. 이것을 전제로 해야만 우리는 그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예.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수정해내는데 더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제 이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네, 예. 그건 뭐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네, 예. 이해하는데 다만 그 이해가, 예. 모르겠습니다. 하필 이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4대 이 강과. 이야기 똑같은 얘기는 2013년도에도 제 페이스북에 이미 써놨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예. 이미 2013년도에도 써놓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특히 예.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나와 다른 견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견해에 대해서 나는 그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이 태도를 어떻게 지금 예.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기록을 진즉에도 여러 번 말씀을 예. 드렸었고, 저는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나빴어, 당신은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알았다. 예. 그러나 당신의 그 목표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를 놓고 우리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알겠는데요. 네. 그것이 어쩌면, 지금 하필이면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의를 인정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부산 강연에서는 그 예 외에도 예. 제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예. 예시를 다른 예시들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 동영상을 다 보진 못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동영상은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타당합니다. 예. 그 의구심을 갖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를 예. 어제 오늘 많이 그것이 듣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또한 이거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더는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일 뜨거운 이슈이긴 하니까요. 네. 안 지사께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셨던 것이 이른바 진영 논리의 타파였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나온 현상이 뭐였냐면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진영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당으로 표현되든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씩 나오시는 모습을 누구나 봐왔고 그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 선거 전략인지 어떤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 한 걸음 나오다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글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 양반이 너무 좀 멀리 가셨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여론이나 예. 인터넷을 통해서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안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나 또 다른 어떤 관점도 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뭐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이 얘기를 끝까지 하게 된 것은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란이 많이 됐고 또 아직까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제 많은 글에 이미 진즉에 제가 예. 정치를 대하는 태도로서 밝힌 바 있고 저의 예. 고민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중도 우클릭이라거나 선거의 표를 의식해서 예.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태도나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대개 한 16, 7분 정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뭐 사실 시간으로 형평성 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성의를 받아들이자. 그런 말씀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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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해명이 다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이나 오늘의 정리는 그가 시민의 민망자에 대한 저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소신을 갖는 분인데 그 말씀을 저도 광장에 시민의 한 사람을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광장에 시청자분께서 평가하시고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고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 낼 때 콜라보레이션 한 번만 들고 왔어요. 오늘 지지율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선언하기가 그날에 같은 뭐 질문 잘 주셨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오디오 나가나? 사견은 되도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되지? 자, 바로 가시는 건가요? 네, 바로 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나는 어디 앉는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하시죠. 뒤로 바로? 돌아서. 바로 시작하시죠. 손 선배가 나간 관계로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떠셨어요? 그 인터뷰. 이 인터뷰 주제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상은 우리의 정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지성과 인식, 우리 감정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또한 철학적 논쟁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공간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주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저 이제 지금 소셜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가 이제 좌희정, 우석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간단히 한마디 좀 하고 뒤로 돌아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였는데 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 마크맨 지금 다 영차를 찾는데요. 네. 그 안희정 지사의 대선 주자 안희정 지사의 마크맨들이 모여서 세 분이에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네. 우리 맞아요. 민주당에. 네. 아. 서열별로 잘라가지고요. 그만 나왔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소셜 라이브로 저희가 이제 한 2-30분 정도 진행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인터뷰 좀 상당히 가볍진 않으셨죠? 아, 무거운 주제죠.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이 화나 있는 분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정치를 대하는 저희 태도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태도이니 그걸 갑자기 다른 식으로 말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셔가지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셜 라이브 인터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아까 인터뷰는 뭐 그냥 커피라면 지금은 이제 TOP 같은 에페타이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끝난 게 아니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야당 단장 겸 비하인드 담당인데 오늘 뭐 비하인드 없어가지고 누군가는 되게 편할 거라고 했지만 하루 종일 인터뷰 준비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맨 정재윤 기자 네, 그리고 여기는 정치부회의에서 매력 활약하고 있는 네, 강지영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몇 가지 네. 좀 이렇게 짧고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질문은 간단히 하고 대답은 더 간단히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치고 할 나가는. 거고요. 그럽시다. 만약에 조금 이렇게 늘어진다 싶으면 가차없이 치고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알아서 네, 좀 대답을 네.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질문을 조금 공세적으로 좀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손 선배보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다 지사님 잘 되라고 네. 저희들이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마크맨 때문에 입장에서. 네.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악의를 검증을- 갖지는 마시고 네. 시작을 예. 좀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질문 바로 키워드인데 네. 자 아가씨 문재인 아줌마 안희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뭔지 정지영 기자가 한번 네. 먼저 질문 좀 해주시죠. 그 민주당에 있는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문재인을 찍을 거고 아줌마들은 안희정을 찍을 것이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제 지지율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네. 대부분의 젊은 층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반면에 50대나 60대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안 지사님을 지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30대인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문 대표를 더 잘 아는, 뭐 지지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더 잘 아는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지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안 지사님 보셨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좀 덜하고 아직 있다. 젊은 분들은 저의 이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네. 그 평가를 문재인 대표의 특징과 안희정 저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제 자체가 문재인 대표님의 그 지지율만큼 안 되기, 인지율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특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니까. 단순히 인지도가 떨어져서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상은 지금 20대에서 거리를 나가보면 잘 모릅니다, 저를. 아직도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저 많이- 유심히 이렇게 눈을 마주쳐봐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은 눈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애를 안고 있거나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주시는데 20대들은 이렇게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 네. 20대지만 알고 있다는 거. 하지만 별명이 네. 엑소시라면서 어떻게 20, 30대가 모른다고 네. 할 수. 아, 그러더라고요. 아마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은 아직 여론조사에서 그래 나오던데요? 여론조사의 결과도. 젊은 층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안개비도 있고 엑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뭐 안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전략들도 있나요? 우선 지금 이렇게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면 네. 알려지고 싶지 않아도 어떤 후보가 있는지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됩니다. 그 젊은 그때 층이 되면, 그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때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특징을 양 후보 간의 특징을 이렇게 그 아가씨 아줌마 하면서 구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참고로 그거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그래요? 표현이고요. 저희가 만든 게 그래요? 아니고. 그렇군요. 그 젊은 층이 혹시 지지가 좀 떨어지는 게 문재인 전 대표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중성이나 인지도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그것 포함해서 또는 그것보다도 더 뭔가 이제 그 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그 세대의 성향에 맞고 굳이 나누면 조금 더 진보적이고 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저는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 판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려요. 사실 어떤 광고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표님은 상품 광고로 지금 광고비가 한 1,000억 정도 쓰는 상품이고 당신 한 10억 정도 쓰는 광고비다. 노출 빈도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캐릭터나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어떤 광고 전문가가 저한테 그게 충고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맞아요.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상당 기간 또 대표로서 또 주목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충분히 정부가 공개된 상황에서의 균등한 특징으로 분석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제를 지금 깔고 가는 게 탄핵이 됐을 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선이 빨라졌을 네. 때.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좀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른 대책 없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다음 정부를 이끈다면 저는 어떠한 민주주의 정치 리더십으로 이 헌법과 국가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제 소신을 얘기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안 지사님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면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얘기는 결코 이길 수는 없다. 본선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경선이죠. 경선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마치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과 네, 같다. 맞다. 아시겠지만 양궁 국가대표 선발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안희정 지사가 본선에 올라가면 뭐 승리할 가능성이 큰데 경선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당연히 가능한 수수님은 누가 도전이라고 얘기합니까? 도전만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이겨셔야 되잖아요. 그 도전은 늘 기적을 만들 때 역사가 바뀝니다. 그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의 도전도 그 당시 김영삼 주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만큼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소신을 갖고 나라를 이끌 것이냐에 대한 자기 소신을 더욱더 다듬어야 될 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도전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승리가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기는 싸움이. 네.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게 민주주의 선거입니까? 이미 어떤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결론이 뻔하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선거는 실패합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이요. 물론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뭐 도전 말씀하셨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른바 형아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 차례, 다음이 안 지사 차례. 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번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 모든 건 국민이 정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저는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선수로 치면 지금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도전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고자 도전하는 일이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이번에 만약에 안 되신다면 다시 도전을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미래인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일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현재에서 충실할 뿐이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과 자기 실천에 충실할 뿐입니다. 네.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가 문재인이라는 대선 주자보다 낫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문재인 후보랑 저랑 앉아서 누가 낫다고 얘기한다고 그 국민들이 그대로 결정해 줍니까?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민심과 국민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실상은 단 하루 만에 국회에서 개헌 이슈를 던지면서 전국을 확 쥐락펴락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뉴스룸과 단 하루의 민심 만에 뒤집어지는 걸 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의이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도전입니다. 이것만이 사실은 국민들에 의해서 최종 결론을 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도전을 통해서 결론 난 대로 또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나라와 예. 당을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듣고 계신 그 당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판단을 좀 하시기에는 좀 추상적인 것 같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1등 주자 문재인 전 대표와의 비교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좀 안희정이라는 후보 자체의 어떤 좀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픈 질문들 들어갈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선한 의지다. 저희들의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강정 아나운서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그 JTBC와 중앙일보에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시민 마이크라는 걸 통해 질문을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안지사와 함께 가는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대연정이잖아요. 근데 가장 시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것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 되어야 할 그런 기득권 세력과 대연정을 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적폐청산에 대한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답답함을 좀 호소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기 정부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 되든 의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하면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네.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과제, 그 개혁과제를 향해서 우리는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하는 길만이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저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드는 일이기에 네.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사실 시민으로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그 그런 점에서 세력을 그것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향후 3년은 그분들의 상당수가 현재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청산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선거를 과정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연정이라는 이 표현 자체 때문에 모든 논란이 촉발이 된 건데 말씀하시는 개념이라면 국회에서 어떤 협치, 여야 협치 이런 측면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희정의 철학은 이런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굳이 대연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기 최고 때문에 수준이 연정입니다. 네. 그 연정도 소연정과 대연정이 있죠. 네. 과반 겨우 넘는 정도의 소연정이 있고 압도적 다수의 다수파를 형성하는 대연정이 있습니다. 자, 저는 협치의 수준의 최고조인 대연정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국가계획을 가지고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다면 정당의 대표자들이 원내의 다수파 형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제 정권을 잡으셨을 때 제1당이자 야당이 되는 자유한국당이 뭐 총리 추천권이나 어떤 장관들 몇 명에 대한 입각권을 가져간다 그런 개념인 거죠. 대연정이면. 개혁의 과제에 동의를 해야죠. 또 동의한다고 했을 때 예. 구체적으로 촛불 민심이 얘기하는 적폐청산에 합의하면은 일할 수 있는 거죠. 합의한다는 네. 전제하에 그러면 어떤 당이 합의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다수파가 형성이 됩니까? 일단 지금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고 어쨌든 간에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 근데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은 저희들한테 정권을 주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서로 공약들 낼 거 아닙니까? 네. 후보들은 이야기할 거고. 네. 자, 그것을 바탕으로 공통분모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서 어느 정도의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가 이미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하라고 저는 헌법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통령 선거를 해놓고 총리를 국회의원밖에 합니까? 그래서 현재의 헌법 구조 내에서 이 헌법이 작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대의 개혁 과제를 단 한 개라도 해결하려면 협치를 안 할 도리가 없고 협치의 수준을 저는 좀 더 높은 연정 수준으로 가고 이 연정을 통해서 연합정부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위기와 개혁 과제를 놓고 좀 실속하게 가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연정이 아니라 개헌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헌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내각제, 지금 현재 의원내각제면은 이 논의가 달라집니까? 똑같죠.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협상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협상을 하려면 사실 협상이라는 그 기본 전제는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받는 그런 게 협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명 이제 시민들이 말하는 부패한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뭔가를 주고 또 그들에게서 받고 이제 의회를 꾸려 나가시는 건데 그런데 그걸 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집권당이 됩니다. 집권당이 주도를 해서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꼭 개혁을 실시해야 되겠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중심화 의제가 형성이 되면 이 의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상을 할 것인가를 놓고 다수파 형성의 범위를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민심에서는 네. 왜 그런 협상할 대상조차
사실 정말 대연정의 상대도 될 수 없는 그런 당과 함께 협치를 해야 하느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3년 뒤에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어차피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법 하나라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지금 적폐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도 안 했고 청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답이 맞는 것 같기도 네. 한데 좀 지금도 약간 애매하다. 그런 이게 느낌이 들죠. 맞는 얘기긴 한데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왜-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네. 길은 기존에 익숙한 길과 달라서 네. 한두 번 걷더라도 새롭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회 정치와 헌법 정치와 국가 운영의 방식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부고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우리는 헌법 체제 내에서 6명의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이 6명의 대통령의 정부를 통해서 구성되어진 그 헌정사의 역사 속에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로 똑같이 가봤자 똑같은 한계에 알겠습니다. 부딪힌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진위를 안다 할지라도 대중 정치인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쉽게 네. 말을 좀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듣고 있으면 이게 이런 얘기 같긴 한데 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네.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 지난해보다는 네. 훨씬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네. 그게 이 정도인가요? 훨씬 늘었습니다. 훨씬 늘었고 네. 그리고 그 사이 언론들에서도 좀 놀랄 만큼 파격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곧 조만간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또 제가 주장하고 있는 저희 정치적 소신이 좀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는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장관 후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 병역 면제 10개월이냐, 군 병역 기간을 10개월이냐, 1년 하느냐, 그게 구체적인 공약입니까? 그 일반 저는 그거 국민들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그건 지휘자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안보 태세를 가지고 있고 안보 환경에 처해져 있고 어떠한 국방력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전쟁을 수행할 군 물리력 체계를 가질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둬놓고 지금 10개월 1년이라고 하는 이 공약이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리꾼들 일부에서는 안희 지사의 장점은 정말 옳은 말만 한다. 듣고 있으면 정말 다 옳다. 단점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머리에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지도자한테는 미래에셋 박현주 펀드한테는 무조건 갖다 주고 내 재산 질러줄 거라고 자금 신탁 안 합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지도자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그런 정도의 신뢰를 얻어야죠. 그런 신뢰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구나. 이 방향에 대한 신뢰를 속에서 저는 정보를 위임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을 묻더라. 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더 날을 새고 싶은데 뭐 그래요? 내일 또 일정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질문 더 하면 안 되는 저희가 거예요?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해봐요. 가벼운 거. 가벼운 게 가볍다기보다는 그- 좀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아까 잠깐 부드러운 드렸던 질문. 질문에 연장선사님이 네. 안개비 엑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안 지사님하고 이제 후보님하고 사전에 이제 실무진들이 협의를 할 텐데 그건 다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엑소는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별명이어서 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언제 어느 날부턴가 충남의 아이돌 그러다가 충남 엑소 하고 이렇게 문구가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광화문 촛불 집회를 12월인가 한번 나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그 깜깜한 중에서도 충남 엑소다 하면서 저한테 사진 찍자고 달려들었어요. 달려들더라고요. 네. 그때 내가 엑소라는 별명이 나를 칭하는 걸 알았어요. 안 지사님 혹시 뭐 순간이동이나 결빙 뭐 이런 능력은 없으시고 자 그 이제 네, 그리고 일각에서 또 하나만 또, 이제 끝나고.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루도 총리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젊은 정치인이다 연령대나 보니까. 네.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제가 애들러서 표현 안 하거든요. 제 진심대로 얘기합니다. 제 말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제 이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후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네. 제 말이 진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뭔가를 꾸며서 얘기한다는 느낌은 저한테는 저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합리주의적인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다 공통 질문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공통 네. 질문인데 자, 오직 안희정만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자유 주제로 가볍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 원래 몇 개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딱 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거. 네, 안 지사님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호소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들의 도전에 물꼬를 열 겁니다. 1971년 40대 기술은이 있었다면 1987년 60항쟁의 청년 학생의 민주화운동 세대였던 저희들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50대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었고 저의 도전은 그러한 민주화운동 세대의 도전에 물꼬를 들 것이다. 네. 도전의 물꼬를 저희가 것이다. 마지막 인사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원래는 이제 후보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녕 안녕 하면서 하면서는- 끝내세요. 네. 근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그 안 지사님의 트레이드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손뽀뽀. 그거를 저희 넷이 같이 하면서 끝내면 어떨까요? 아, 좀 4시 한다. 혼자 하면은 좀 예, 예, 예. 민망하실까봐. 네,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카메라 보세요. 자, 아시죠? 가. 저도 처음 해봅니다. 이승대 반장님. 자, 하나, 하나, 둘, 셋.